지금 나 쳤어? 손대라고요! 손대라고! 변호인이 책임을 안 돼요! 그만해라! 야! 갑질 당해봤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짐승으로 파업을 하고 있는지. 부산시가 부산 진구를 통해서 이 요양원에 이제 직접 보조금을 주는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원장과 요양보호사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주는 돈인데요. 복지수당을 줍니다. 여기에 장기 요양 보험비까지 하면은요, 3년 동안 약 52억 원이 지급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 요양원에는 최소한 55억이 들어갔는데요. 장기요양보험료에는 주로 인건비, 관리 운영비, 그리고 인건비는 어르신들 돌볼 요양보호사분들, 그리고 또 원장이나 관리비 임금도 포함되고. 그냥 인건비 조금 뭐 완벽하게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네요. 이 요양원의 원장이 제대로 근무하지도 않고 네. 월급을 받아갔다고요. 이 요양원의 이제 전임 원장들은 상근을 하지 않고 이 돈을 지금 받아갔다는 건데요. 2011년 4월에 개원이 됐는데 2개월 뒤인 2011년 6월부터 19년 6월까지 원장들이 제대로 근무하지 않고 받아간 급여가 무려 5억 3천만 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 조치를 하고 있고요. 네. 업무 정지를 50일 처분을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더 화가 나는 대목은 이겁니다. 거의 10년 동안 이제 제대로 근무도 하지 않은 원장은 매달 500만 원씩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정작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께는 임금이 지급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일반 회사들 같은 것도 월급은 일단 체불하면 안 되는데 네. 여기는 꼬박꼬박 세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심지어 그것도 69명이나 지급하지 않고, 그리고 무슨 수당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급하지 않아가지고 1억 600만 원이나 체불을 했다는 건, 그건 전 정말 이런 게 처벌되지 않는 게 좀 이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문제가 있다는 표현으로 안 되죠. 이건 세금을 자기 돈 같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세금이 내 돈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쓴 전형적인 예입니다. 또 세금이 쓰이는 공공재인 복지시설에 실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고도 처벌을 안 받는 게 말이 되느냐. 네. 처벌 규정을 두자. 그래서 법이 개정됐는데 오재세 의원 이런 분들이 네. 계속 버텨가지고 결국은 처벌 규정을 빼고 네. 명단만 공개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요양원도 입장이 있겠죠. 빅버프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네. 부산 MBC 빅벙커라는 프로그램 제작진인데요. 제 전화번호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시냐고요? 요양보호사분께 전화 받았습니다. 요양보호사 누굽니까? 윤영모 부르네가 거소 좀 하게. 그거 아시고 다시 전화하십시오. 잠깐이면 되는데 혹시 그 요양보호사분들 총파업과 관련해서 반론권을 보장드리고자 지금 전화 요청드렸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근로계약 종료입니다. 근로계약이 근데 원래는 1년 단위로 하던 걸 3개월로 1년도입니다. 그거는 다 1년 단위입니다. 지금 3개월 아닙니다. 혹시 그 주지스님 계신가요 오늘? 선생님 안 계시는데요. 자리에 안 계세요? 선생님하고 대화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시대가 바뀌었는데 옛날 방식과 생각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볼모 잡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이 많은 노인들 이런 요양을 어디로 가겠냐. 오늘 최종 오늘 지방노동위원회 4호 조정 날입니다.
오늘 결과에 따라서 뭐 조합원 비롯해서 직원들 16명이 집단 해고될 수 있고 아니면은 그걸 막을 수 대화를 통해서 대화가 된다 하면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연말을 지나서 지금 구정이 내일 모레인데 지금도 투쟁을 하고 있죠. 힘들었죠.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그래도 어르신들 곁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고 싶어 하셨으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예, 어르신들이 계속 한 분 한 분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저희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을 이렇게 케어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비어있는 방을 볼 때마다 정말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나라 돈을 횡령했는데 횡령죄를 그냥 한 수 조치만 해서 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속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해서 저희의 목소리도 높이고 우리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할 거예요. 자, 근데 요양원 운영비의 80%는 세금이잖아요. 네. 부당수급이나 임금 체납이 결국 우리의 세금을 잘못 쓴 건데 네. 이거 지자체에서 좀 강력하게 다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못해요?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거에 전부입니다. 많이 안타깝죠. 그 이유가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르면 장기 요양 기간이 부당 청구를 하게 되면 지종 취소나 네.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사회복지법에도 제22조에 따르면 회계부정이나 인권 침해 같은 현저한 불법 행위가 있을 때는 법인의 임원, 해임, 법인 또한 설립 허가까지도 취소, 더 심하게는 시설 폐쇄까지도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이 요양원처럼 돈을 잘못 쓰더라도 이 개선 명령에 끝나는 경우가 지금 안타까운 거죠. 개선 명령이요? 예, 그리고 이후에 똑같은 잘못을 몇 번 반복해도 시설장 교체해서 이것이 정리가 된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종 취소하고 6개월 범위 내 업무 정지 얘기 나왔을 때는 좀 할 수 있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네,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예, 이제 예. 이렇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답답해지는 거죠. 그러면 장기 요양급여를 직접 주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돈을 주는 입장인데 특별감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급여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운영의 관리감독 주체는 지자체고 보험급여에 대한 관리는 건강보험공단이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제대로 썼느냐만 관리 감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례처럼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신고해서 횡령한 경우에만 처벌을 할 뿐이고 그것 외에 어떤 이 시설이 전반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은 건강보험공단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지자체도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어떤 제보가 들어오고 문제된다는 걸 발견했을 때 현장에 가보더라도 시설이 허물어지거나 시설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 외에 눈으로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예. 내부 고발이 아니고서 이 페이퍼의 진위를 알 수가 없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지자체도 관리 감독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미비한 상황이라서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요양원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네. 2014년부터 18년까지 그 5년 동안 부당 청구액이 949억 원입니다. 그게 이것도 이제 전체 요양기관 중에 5%만 조사한 거거든요. 5%만 조사했는데. 네. 뭐 이제 물론 이제 제보가 들어온 것을 좀 중심으로 했겠지만 예. 뭐 산술적으로 보면 조 단위의 돈이 부당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5%만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이제 중요한 건 법을 개정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데 뭐 지난해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네. 개정을 하려고 발의가 됐지만 아까 모 의원의 반대로 무산이 됐습니다. 그나마 이제 한 발 발전한 것은 이제 그 명단을 공개하는 것까지 간 거는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저는 좀 최소한 확실히 밝혀진 건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이제 앞으로 이 비리기가 이게 시군구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고를 한다고 합니다. 네. 홈페이지 상에. 그리고 이것이 위반이나 이 행위가 굉장히 중대할 시에는 신문이나 방송에까지도 추가 공고를 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어요. 네. 아니 홈페이지에다 뭐 공개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플래카드 같은 거 붙여야죠, 해당 기관에. 신문이나 방송에까지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담벼락에다 이렇게 붙여. 이곳은 뭐 이렇게. 아니, 그래서 이따가 좀 나올 얘기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요즘에 이 명단 공개를 하면 네.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아요. 맞죠? 애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노인 쪽은 노인들이 노인은 늘어나시니까 이제 약간 배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갈 때 있으시겠어? 라는. 자, 또 이 얘기를 오는 동안에 또 우리 요양보호사님들 아까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같은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는 좀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권의 사실상 밖에 있는 분들이 요양보호사분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 사례를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3년간 122억 원을 투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 서울시가? 예. 그래서 뭐 단순히 급여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고용 환경, 서비스를 건강히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가 처우 개선 시도를 했다라는 좀 점수를 높게 주고 싶고요. 서울시 예를 참 많이 들게 됩니다. 저희가 언젠가는 저 부산시의 좋은 예들도 참고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네. 자, 이 엄연히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라도 이게 그리고 정의의 이건 구현이에요. 이건 정말 정의까지는 아니라도 정상만. 아 그래요 정상이 좀 돼야죠. 이건 너무 아니잖아요. 자 오늘 근데 언급된 이 A 요양원 네. 외에도 문제가 있는 요양원이 사실 많다는 게 현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 2월에 부산시가 노인복지생활시설 86곳 중에서 14곳을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네. 적발 사항이 무려 157건이나 됐습니다. 이 가운데 보조금 횡령 등 4건의 이제 형사 고발이 지금 돼 있고요. 네. 부당하게 집행된 5억 7,300만 원은 환수 조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6곳 다 조사한 것도 아니고 14곳 했는데 14곳. 그중에 환수 조치 계획인 것만 해도 5억 7,300만 원. 네. 이게 뭐 100%는 아니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야, 참. 예를 든다면? 예, 한 곳을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자면요. 모 노인 요양원의 원장과 원장이 부부이신데요. 부원장과 부원장이? 예, 부원장이 거의 근무를 하지 않으시면서 매달 670만 원이라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여기 더 세네요. 더 세죠. 500보다 더 많이 아까 500 세졌습니다. 이었었죠. 예. 그런데 이제 원장은 시설 명의로 등록이 돼 있는 고급 외제차, 렉자로 시작되는 차가 있네요. 렉병평. 하필 비싼 또 차. 렉병평이네요. 예. 개인용품으로 이런 것들을 쓰면서도 요양원 예산으로 또 기름값을 371만 원이나 그러니까 유용을 한 거죠. 기름값으로 쓰고.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게다가 요양원 식자재를 집에 가져가서 제가 참 좀 우리가 보면 유치하다라고 이런 참 생각이 드는데요. 가져가 사용하기도 하고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시는 보조금 횡령으로 형사 고발, 관할구청은 개선 명령과 함께 횡령액 1,200만 원을 회수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영업정지 3개월과 잘못 지급된 금액 급여 8,900만 원을 회수하게 됐습니다. 네, 8,900만 원이라 잘못 지급된 급여가 아까 670만 원씩 받았다는 그 월급 네. 포함된 그 얘기죠? 네. 특히 제가 눈에 띄는 건 먹을 걸 가져갔다는 건 참 그러면 그분들 드실 걸 못 드시게 했다는 거잖아요. 조금 고급 식품,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요. 고급 식품을 사갖고 그냥 가져가면은 또 보지도 못했다 이 소리 나올까봐 맛만 조금씩 보여준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오늘 그거 나왔었다라는 것만 남기고. 그렇죠. 네. 고기가 헤엄친 고깃국이라든가 그리고 감사 자료를 보니까 어떤 요양원은 십자가 헌금함을 설치해가지고 네. 어르신들한테 직원도 아니고 어르신들한테 헌금을 걷어서 네. 개인 통장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서울의 모구에 복지관 민간 위탁한 곳 제가 이 약간 감사 비슷한 걸 했는데요. 네. 직원들 월급을 한 30% 뺏어가지고 후원금 처리해서 우리 복지관 후원금들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부담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위탁을 받고 막 이런 짓을 하더라고요. 온갖 꼼수를 그저 발견해내신 거죠, 그래도? 네, 발견했어요. 내부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내부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참. 김경일 사무국장님,
노인 요양원 외에 다른 노인 복지 시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노인 요양원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시설들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뭐 노인 요양시설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가 안에도 유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전반의 사회복지 시설에 다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공공재이지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운영만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민간의 어떤 종교적 가치라든지 신념들이 운영상에 개입이 되면서부터 이제 어떤 종교 강요라든지 종사자들의 임금을 법인 후원금으로 할당해서 월급에서 얼마 부분을 이제 상납받는다든지 뭐 만연하게 사실 발생하고 있고요. 외부 고발이 아니고서는 사실 사회에 알려지기가 어려운 구조다 보니 뭐 처벌을 받는다든지 뭐 종사자들이 내부 고발했을 때 보호를 받는다든지 했던 일들은 좀 극히 적었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번 참에 정말 많이 알려져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노인복지관은 이거는 그냥 시에서 운영하는 줄 알았거든요. 이것도 네. 운영은 민간에게 맡겼었군요. 네, 현재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 뭐 종합복지관, 대다수의 사회복지기관들이 위스탁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시립이 2개이고요. 구립이 26개, 민간이 2개로 이제 총 31개의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립, 구립이라고는 하지만은 사실 행정이 들어가서 이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신뢰라는 것을 담보로 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간이 운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결국 다 세금이 이제 투입되는 걸 텐데 네. 소장님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뭐 당연히 세금이 들어가는데요. 네. 요양원하고 달라서 복지관은 100%가 세금입니다. 그래서 시립은 100%가 10이고 예. 구립과 민간은 이제 10이와 구금비가 7대 3인데 2019년 한 해 동안에 부산의 31개 그 노인복지관에 158억이 지원됐습니다. 예. 여기에는 이제 종사들 인건비, 운영비, 개보수나 장비 보강에 필요한 돈이 포함이 되는데 뭐 전부 다 들어가는 거죠. 예. 민간 기관이 위탁을 받은 건 단순히 서비스 제공만이 아닐 겁니다. 당연히 공공성까지도 위임을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자, 공공의 복지를 위해 힘써야 할 노인복지관에서 실태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저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보시죠. 후원금이라든지 사업비에 손을 떼는 반부장님이 계셔가지고 노인복지관 2000년도에 생겼는데요. 그렇게 직원들 할당해서 받고 있고 그 부분을 못 채우게 되면 뭐 가족이나 친지들 뭐 친구들한테 이렇게 손 벌려서 야 얼마씩 후원해라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 얘기도 못하고 그냥 내 월급을 현금화 시켜가지고 절차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1년에서 3년 미만은 뭐 30만 원, 3년 이상부터도 몇 년간은 50만 원, 뭐 팀장 이상은 뭐 7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직원들한테 후원금을 모아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후원금을 모집하려고 그런 적이 없는데 이런 거는 그 특별하게 일반화돼 있는데 특별하게 무슨 거? 이렇게 할당제가 일반화돼 있어요? 아니 할당을 해가지고 뭐 그런 목표가 있을 수 있죠. 그것도 할당제가 있을 수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그걸 통해서 무슨 페널티를 주고 무슨 뭐 근무 평경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에 저기는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할당량을 못 채운 사람들은 월급에서 좀 제하기도 하셨나요? 아니요, 그때 제외는 안 했습니다. 제가 직원 평가할 때 이런 부분 들어갔었는데 그 다음에 시에서도 이런 지침이라서 직원들한테 혼자 개발을 강요하지 마라 이래서 제가 이것도 다 빼자 이래서 다 뺐던 부분이고. 아, 그럼 그게 인사평가 결과에 반영이 됐어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게 다 보였어요. 오래됐죠? 옛날에는 때는 그랬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이제 후원개발 동료 차원에서 본인당 얼마씩 이렇게 해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 다 없습니다. 우리가 5년까지 없는 거지. 네, 지금 없어요. 지금 후원자는 누구만 받고 받고 있습니다. 추워서 들어가려고. 우리는 다 계속 나가요. 거리에 이러니까.
우리가 사기꾼에게 게임이면 인생을 맡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영혼의 사기꾼인 사탄이 좋아하는 대로 살면 사단과 함께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그나마 종교기관은 믿음을 좀 가지고 있는 게 민간보다는 낫겠다 싶어 사는 거지. 그나마 그 믿음마저도. 이제는 차별성이 없을 것 같아요. 복지 업무와 관계없이 종교행위라든지 후원금을 강요하는 뭐 이런 경우들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이제 본질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의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을 저하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종교행위 그리고 이제 후원금 강요 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 수탁받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제 해지시킬 수 있는 이제 법적 근거를 지금 마련했고 거기에 따라서 곧 조치를 취할 겁니다.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저희가 우려했던 일들, 전반부에 얘기 나눴던 얘기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고, 이게 예,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복지사분들한테 후원금을 또 복지사분들이 강요하는 일도 있다. 그러니까 뭐 보신 내용에 보셨으니 아시겠습니다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이제 어떤 호봉별로 직책별로 이제 뭐 얼마 한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씩 보험금을 할당한다든지 아니면 급여의 1% 11조 같은 개념처럼 낸다든지 그거는 사실 아름다운 거잖아요. 근데 법인의 이득을 위해서 종사자들 월급이 보험금으로 상납되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내용도 그 뭐랄까 용기를 내서 제보를 주셔서 저희가 다루게 되었고 알게 되었는데요. 뭐 큰 용기 내어주신 그 제보자분께 감사를 우선 드리고요. 복지시설 안에 종교기관 이런 거 없애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종교 분리도 있지만 이제는 이분들의 운영비나 이런 걸 세금으로 다 주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그 이중으로 돈을 버는 나쁜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좀 한편으로는 이렇게 후원금을 받아야 될 만큼 운영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이렇게 후원을 받는 그 후원금의 내역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어디다 쓰냐? 이것이 과연 꼭 써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 이거 참 공급해서 빼서 다시 후원금 처리해서 그거는 또 자신들 또 다른 것에 쓴다고 한다면 착복이죠, 사실은. 아 그러니까요. 예. 복지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그 요양원과 다르죠. 복지관은 100% 세금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한번 답답한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요. 지자체에서 이건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위탁계약 체결부터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모든 전반이 사실은 지자체 구립시설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첫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좀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평가하고 위탁 해지까지 갈 수 있는 막강한 좀 어떤 권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위탁 해지를 하게 되면 동산 행정 소속에 걸리게 되고 대부분 이제 법상의 어떤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행정이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유효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답답한 저 지금까지 케이스가 있었나요? 그래서 지난해 11월 달에 부산시가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사 지표예요. 종사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침해 예방 규정 마련 여부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걸 평가를. 네. 그리고 사적 업무나 강요, 또 종교행위 이런 것들의 강요,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임을 명백히 해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좋아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지금 개선을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과연 이런 것들의 실질적인 해결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좀 명료하게 더 확실하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것을 더 배우고 이건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광주시에서 그래서 그 정부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 감사 전담반을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출동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예. 이 광주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전 이게 필요한 이유가 제가 서울의 모 구에서 이제 한번 감사 비상을 해봤더니 다양한 경험이 있으시니까. 예. 한 20년 동안 계속 위탁을 받는 기관, 복지관이 있는데 네. 공무원이 굉장히 강하게 그 뭐랄까 보호를 하는 거예요. 편을 드는 거기를, 거예요. 예. 처음에 유착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좀 보니까 유착이 아니라 공무원들은 이 보신주의 때문에 내가 있는 동안에 문제가 안 생기길 바라는 거예요. 보신주의. 그리고 잘 몰라요. 자기는 순환보직 때문에 잘 모르고 저는 그래서 이게 별도로 좀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모니터하고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아까 심사도 말씀해 주셨고 감사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심사를 또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평가 지표를 만들더라도 심의위원으로 누가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유착의 여부를 또 완전 배제할 수가 없고요. 감사 역시도 퇴직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시설의 관장으로 내려오게 되는 일종의 좀 복지 마피아라고도 하죠. 뭐 그런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감사나 심사가 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장치 역시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예. 오늘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고 무엇이 필요하고 어느 부분을 손을 대야겠구나 하는 게 너무 명확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공공에서 사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원이라는 것이 자주 언급이 되는데, 그죠? 네. 원래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의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자체에서 각자 설립하는 사회서비스원으로 이제 시간이 거쳐오게 됐는데요. 위탁을 주지 말고 공공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자. 아동 돌봄부터 노인 요양까지 전반의 어떤 돌봄 서비스를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시설을 위탁해서 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정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우리 세금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일은 바람직은 하기는 하나 과연 이것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이 부분이 지금 문제인데요. 53개의 지금 복지관에 300억 원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구립공립 다해서 사회복지시설이 497개소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53개가 300억 원이라면 497개소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돈을 우리가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복지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재원의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있어야 되고요. 이 재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뭐 지금 아직 예. 규모가 크진 않지만 서울시나 뭐 대구나 일부 지역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만들어졌고 예, 어떻게 했어요, 만들고 그러면? 있는데 예산, 예. 저희 연구소에서 이 서울 사회서비스원이 타당한가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했었는데요. 네. 비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여기서는 그 비용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윤을 이제 보장하지 않고 네. 직접 고용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좀 도모를 하면 가능하다는 거고 특히 서비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높죠. 다만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 모든 시설을 이렇게 그 사회 서비스로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네. 일부를 이렇게 해서 민간이 하는 곳과 경쟁을 하게 해야 그렇죠. 봐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서울에서는요, 서울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그 노인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서울요양원이라고요. 여기에 오고자 하는 대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많은 숫자들이 이미 대기자가 1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가는 것은 다른 문제보다도 제가 볼 때는 신뢰와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사실은 지금 국회 법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설립에 관한 특별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통과를 된다면 국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우리 시의 부담 재원의 문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크게 달라지겠죠. 예. 참 요즘 그런 표현 많이 하던데요. 그놈의 계류 중. 아 진짜예요. 예, 너무 계류 중이거든요. 너무 계류 중이에요. 잘 좀 통과가 되어서 좀 이른 시간 안에 좋은 소식 들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사실 오늘 저희가 다뤘던 문제들이 복지시설을 공공재가 아니라 어떤 그 법인의 사유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불거져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떤 그런 점에서 종사자들의 처우와 또 공공성을 지키는 방안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끝으로 질문 드릴 텐데요. 자, 이거 하나만큼은 개선됐으면 좋겠다. 명확하게
어떤 공공재를 사유화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되게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수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했을 때 내지는 공익을 해쳤을 때 위탁 해지할 수 있다라고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켜서 그렇죠. 서비스를 해치고 공공재를 사유화했다라는 대표적인 조항들, 종교행위 강요, 보험 강요, 법인 이득을 위해서 이러이러 운영했다라는 조항들을 넣어서 확실하게 좀 위탁 해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처벌 조항이 있어야만이 어떤 지금의 민간 법인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겁을 많이 낼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좋은 게. 다 나왔는데 종합적으로 다 하시네 종합적으로.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예, 오늘은 노인복지시설에 투입된 예산 1,150억 원을 추적해 봤는데요. 자, 끝으로 빅벙커의 메인 코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언젠가부턴가. 얹히시는 분도 계세요. 요거 하나 건져야 됩니다. 한 줄 평. 새해 첫 한 줄 평인 만큼 더 날카롭고 개선된 좋아진 2020년형 신형 한 줄 평. 오늘의 한 줄 평. 자기 복지만 생각하면 하늘에서 빨리 데려가실지도 모릅니다. 야, 어쩜 이렇게 이연타. 저희가 그 전 시간에 시작할 때부터 자, 소장님. 제사보다 제밥이면 눈이 제밥이냐? 제사보다 제밥이냐? 제사보다? 제사보다? 그러니까 뭐, 저는 아까 얘기했죠? 건강한 노동의 종사자들이 건강한 서비스를 만들어냅니다. 아, 맞습니다. 참 그 말 좋더라고요. 건강한 종사자들이 건강한 서비스를 만들어낸다. 예. 소장님 다시 한번 하실래요? 자,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예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